반갑습니다. 실존주의 수강신청 특집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부 시작했으니까 한 번만 더 자기소개 합시다. 우리 목소리와 이름을 매치하기 위해서. 자, 안녕하세요. 저는 후려치는 야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야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발적인 아싸 손모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키같이 생긴 아나키입니다. 저희 이번 2부에서는 이제 학교편으로 들어갈 건데요. 저희 사실 1부에서는 학생편에서 저희 찡찡대는 이야기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부 학교편에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왜 학교가 이렇게 수강신청 시스템을 그지같이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2부를 어떻게 시작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아나키 씨께서 조금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주실 수 있다 해서 네.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예, 이미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제가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계속 학생 입장만 얘기를 해서 교수는, 조교는, 뭐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떤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뭐 이미 1부에서 전화를 해서 대차게 까인 경험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조교님들께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매크로 돌려서 넣은 그 수업이요. 그 수업 교수님이 굉장히 학생을 위한 마음이 크셔서 증원을 최대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12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120명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진짜 매번 수업을 하실 때마다 한숨을 쉬세요. 인원이 너무 많고 너무 꽉 차 있으니까 너무 빽빽하고 이게 온풍기를 틀어도 덥고 꺼도 더워요. 진짜 사람 열이 진짜 와. 교수님이 막 강의하시다가 너무 덥다 이러면서 막 외투 벗으시고 지금 아직 3월인데. 장난 아니에요. 이제 여름 되면 망했지. 그래서 교수님 되겠다. 교수님은 그래서 증언을 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고. 학교 측에서 강의실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숨을 쉬셨고 땀을 닦으셨고 이제 그 수업의 조교님들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우리 조교님들은 도비라고 하죠. 짐요정. 굉장히 지쳐 보이는 표정, 다크서클, 축 처진 어깨로 이제 저와 눈이 마주쳤고요. 이제 이 조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원이 인간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한 번에 3번 해요. 시작 때, 중간 때, 마지막에. 근데 이 출석 체크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찍어가요 사진을. 그럼 이제 조교님들 그거 보면서 밖에서 이제 막 체크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애들 언제 얼굴 보면 알아요? 지정자석제인가? 지정자석제요. 지정자석제. 이걸 얘기를 안 했네. 감사해요. 거기 다른 애가 앉으면 어떡해요? 그치. 대리 출석이 굉장히 쉽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조교님들 그 얼굴까지 다 외우면 우리 도비 어떡해요? 우리 도비 머리 터져.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것만 힘든 게 아니라 출석 체크만 힘든 게 아니죠. 과제 검토도 해야 되지. 학교 뭐 그 수업 게시판도 다 관리해 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최고는 그거죠. 최고봉은 시험지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이죠, 우리. 와, 그거 진짜 가라로 하겠다 다. 진짜 눈 빠질지도 몰라. 우리 도비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두 눈으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도 자유롭지 못하고 조교는 더욱이 자유롭지 못한 이 현실. 근데 좀 저 궁금한 거 있는데 150명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수업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75명 해가지고 시간을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교수 맘대로 할 수 없죠. 교수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수 맘대로 방도 할 수 안 없죠. 비고 교수 시간도 안 빌 수도 있잖아요. 그치.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진짜 이상하다. 응. 뭐 어렵다고. 솔직히 강의실 남잖아요. 강의실 근데 남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쵸. 남는데 엄청 많아요. 많은데 맨날 생각해. 근데 대신 학교에서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귀찮은 거지. 그걸 이제 다시 재정해서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한번 받아주시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데도 있을 거니까. 본인들 편하려고 400만 원씩 처받아 먹으면서 그거 안 해준다.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이렇게 인원이 넘치는 데도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막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한 30명 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텅텅 비어가지고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예요. 소통이 전혀 안 돼. 막 자고. 그쵸 맞아. 저죠 그거. 그랬어요. 저도. 뭐 고백 타임인가? 고해성사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만 불편한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 진짜 사실 문제가 꽤 크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그러니까 몰리는 수업이 있으면 안 몰리는 수업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떤 특정 수업에 왜 사람이 몰리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기 많은 수업, 소위 말하는 꿀 수업에 딱 보면은 사실 이게 강의력이 좋은 수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학점 잘 주는 수업이죠. 아무리 강의를 잘하시고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게 많아도 교수가 지나치게 열정적이라던가 아니면 과제 많이 주고 막 팀플 개빡세고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배움, 그러니까 우리 배우려고 오는 건데 학점을 잘 주는 수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잘 배울 수 있는 수업보다는 학점을 잘 주는 수업을 꿀 수업이라 생각하고 되게 인기 있어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러느냐 사실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하죠. 우리 취업해야 되니까 학점이 낮으면은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취업 전사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만약에 내가 진짜 완전히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어려워. 근데 그걸 배우러 들어갔다가 학점이 박살날 수도 있어. 이러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러 갔는데 배우지 못하는 이런 역설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가 배움의 장소라기보다는 취업 준비 학원이 되었다. 약간 그냥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대학신문과 지상교육의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이유 1순위가 65.1%로 취업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36.6% 취업이 1순위입니다. 반면에 이제 학문 연구 같은 경우 이제 대학의 본질에 관련된 학문 연구는 고등학생은 22%, 대학은 14.7%로 대학의 본질적인 의미 자체를 지금 상실한 상태예요. 의미 자체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의미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대학교가 이거는 그냥 취업 그의 장으로 그냥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도 어떻게 보면 학문을 잘 가르치냐가 아니라 얼마나 취업에 잘 보내느냐, 얼마나 취업이 잘 되느냐 이런 걸로 대학 평가 기준이 나뉘는 경우도 많거든요. 꽤. 그래서 대학도 그렇게 보면 어쩔 수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혼모노 씨 입장에서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현대 대학이라는 곳은 더 이상 학문을 배우는 장이 아니라 그냥 취업을 가르치는 학교, 취업을 좀 더 쉽게 해주는 학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저는 건가요? 그거를 인정하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편해진다. 되죠. 설명이 되고 그냥 딱히 생각 안 해도 그냥 대충 이해가 되는. 사실 그거는 그쵸? 우리 알긴 알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또 그건 기분 나쁩니다. 사실은 또 이 대학이라는 곳에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학문이 배우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다 가라니까 온 거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야 너 대학 가야지 좋은데 가야지 이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인정. 그래서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야자까지 하면서 잠도 줄여가면서 했는데 대학교 와서 또 공부하고 싶겠어요, 사실. 다 저도 그렇지만은 다 공부하기 싫었고 솔직히 말해서 중고딩 때 하기 싫은 공부하는 목표가 대학 입학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의 본질은 학문을 공부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 억지로 해서 온 것이 공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었던 거죠. 완전 개꿀잼 몰카죠. 진짜. 산 넘어 산이죠. 대국민 몰카죠. 그렇지. 개학교. 난 이거 다 하면은 나는 대학교 들어가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 맞아. 술 먹으러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 그거 막. 진짜 술 게임만 막 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술을 안 마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술 게임을 하러 다녔습니다. 네. 세상의 저항 정신 투철하죠. 어쨌든 간에 이러니까 사실 다들 꿀 수업을 찾고 학점만 잘 주는 수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사실 사회가 문제다. 사회라는 이 시스템 자체 누가 일부러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런 사회 시스템 자체는 어쨌든 간 그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까 혼모노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학이라는 곳이 더 이상 학문을 배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취업 준비 학원이 돼버린 그런 이유도 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해결책을 쉽사리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걸 인지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들 꿀 수업만 찾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인기 없는 수업인데 억지로 수업을 듣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럼요. 제가 저희 학교에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제 과는 아니었고요. 이제 K과라는 그 과를 다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수업 중에 전설적으로 이 수업은 개노답이다라는 수업이 있었대요. 진짜 시험도 개빡세고 과제도 개빡세고 이 교수님도 개노답.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당연히 학생들이 안 듣죠. 전공에서 학점 잘 받아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잖아. 교양이었나요 원래? 응?
아니 전공이었어요. 아, 전공이었어요? 전공. 아. 전공 선택이었죠. 아, 근데 선택. 이 수업을 정교수가 연 거야. 정교수.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수업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이 수업을 전공 필수로 만들었어요. 다 듣게 그치. 무조건 들어야 아. 되게. 그래서 이 수업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이게 3학년 전공 필수고 제가 이번에 3학년이고 제 친구도 3학년이죠. 제 친구 지금 이번 학기에 이걸 들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기 중에 과제 때문에 전주를 내려갔어요. 뭔 과제죠? 그 뭐 하는 거야? 뭐 전시회를 비빔밥 가서 먹기? 네, 생각하고 말하세요. 내가 비빔밥도 먹긴 먹었겠죠. 아무튼 가서 전시를 보고 과제를 하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걔는 거의 지령을 받고 내려간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나? 1도 안 해줘요. 교통비 아 진짜요? 안 뭐 해줘요.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전혀 안 거의 해줘요. 자기 책 사라는 교수님 같은데 거의. 배째라 이거지 훨씬 더 하죠.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얼마야? 돈도 깨지죠. 시간도 깨지죠. 이런 일이 있고 저도 혹여나 언젠가 그런 수업을 듣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죠. 굉장히. 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좀 열받아요. 이런 거 들으면은 그렇죠. 왜 교수는 학생 입장을 배려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며 왜 학교는 이런 수업 왜 인기 없는 수업은 사실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완전 빡센 수업이라도 그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못해도 한두 명은 있는데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업은 진짜 인기가 없어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그 수업 없애야지. 없애고 다른 거 아까 말했던 150명 들어가는 수업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더 사람을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은 수업을 하나 더 개설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는지 진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진짜 그것도 있는 게 제가 이 방금 얘기한 그 전공 필수가 된 수업의 교수님이 정 교수님이었어요. 정 교수님. 그러니까 정 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전공 필수로 바꿔준 거죠. 이 교수 돈을 벌긴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교수니까. 그래서 정 교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만 해요. 보니까 한 학기에 수업 2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개꿀빠네. 맞아. 그리고 또 막 그 뭐지? 좀 오래 한 교수님들은 신입 교수님들한테 일을 맞아. 다 맞아. 맡긴다고. 맞아요. 다 짬 때리잖아요. 이제 제가 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신입 교수님, 그러니까 주로 비정규직 교수로 이제 들어오죠. 이런 교수님들은 진짜 막 강의력이 좋고 학생들이 이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고 이 교수님의 다양한 수업을 듣고 싶어도 학교에서 주질 않아요 수업을. 그냥 엄청 빡센 교양만 막 굴리고 프로그램에 막 투입시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비정규직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 아니 이럴 수가. 듣고 싶다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대학교에서 듣고 싶다는 학생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도 저 특히 아나키 씨가 듣고 싶은 수업 없을 것 같아. 야 이 정도면은 학교 측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교수님 살려줘라. 우리 교수님한테 살려줘라. 수업을 줘라. 우리 교수님을 총장을 시켜달라. 왜 총장까지 시켜? 총장 뭐야? 이상해. 무리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무능하고 만사 귀찮은 교수님들이 왜 도대체 학교에 남아서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시는지 그쵸. 진짜.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무능한 왜 교수 다 그게 잘라야 교수라는 된다. 이름으로 있는지. 그게 아마 대학 평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학 평가요. 아 그래요? 네. 대학 평가에 이제 정교수를 얼만큼 많이 고용했나. 왜냐면 정교수 자체가 되게 질 좋은 교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교수를 많이 수업을 시킬수록 이제 학교의 가치가 평가가 더 높아진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되게 잘못된 평가 항목이네요. 우리가 지금 그쵸. 얘기한 걸 들어보면. 솔직히 근데 대학 평가 항목도 좀 웃긴 게 아까도 말했지만 취업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간다며요. 그걸로 대학을 평가하면 안 되죠. 대학의 본분이 뭔데, 본질이 뭔데. 완전히 이런 근데 거죠.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몇 개 없긴 하죠. 저 아니 솔직히 평가를 왜 하냐고. 네, 맞아요. 대학을 왜 평가를 해야 되냐고. 맞아요. 그것부터 웃기잖아요. 문제긴 하죠. 저희 잠깐 막강 코너로 하나만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 나 무능한 교수 이 정도까지 봤다. 각자 한 명씩 무능한 교수, 내가 본 무능한 교수 이야기 하나씩 합시다. 너무 많아서 하나만 꼽기가 힘들어요. 전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하세요. 네. 누구 먼저 할래요? 나 먼저 할까요? 네, 먼저. 나 뭐 별거 아닌데 저 1학년 때 있었어요. 1학년 때 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이 수업을 안 해. 수업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가면 팀을 짜줍니다. 팀을 짜주고 각 팀한테 책이 한 권 있거든요. 그 책에 챕터별로 다 나눠가지고 챕터를 하나씩 맡겨요. 팀마다. 그 다음에 매주 그렇게 돼요. 그럼 16팀 정도 나오겠죠. 그럼 16팀이 아니라 8팀이었대. 8팀에서 한 학기에 발표를 2번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외부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발표형 자율 수업이라고 멋있게 부르죠. 맞아요. 나도 지금 그 수업 있어. 아 그런 거 많아요? 그렇죠. 아.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게 몇 시간짜리 수업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발표를 해요. 일단
1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원래 다른 그런 발표형 수업은 사실은 교수님이 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교수님은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애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애들끼리 토론 안 하잖아요. 이게 정식 토론 수업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가르쳐야 될 수업을 애들한테 그냥 다 맞아요. 넘기거든요. 맞아요. 이거 진짜 솔직히 교수님이 그 수업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의 그 과 회장 형이 그 학과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교수 수업 못 듣겠다. 그래서 그분은 아. 잘리셨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됐네요. 네, 이렇게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보통 그쵸. 그냥 수긍하고 들어요. 저처럼. 저도 사실 뭐 수업을 안 아니라. 들으면 이런지도 몰라요. 자랑입니다. 100만 원 날리신 분 여기 네. 계시고요 이미. 네. 네,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무능한 교수 이번에. 저는 되게 티피컬한 케이스인데 이제 수업을 1시간 반 정도 하신다 하시면은 30분 정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세요. 근데 30분 정도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죠? 30분 정도 이제 갑자기 등산 이야기 하나요? 아니요. 막 요즘 세대들 잘 안 된다. 좀 별로다. 문제 있다. 꼰대네 꼰대.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티피컬해가지고 제가 딱히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이제 자기 교수 평가 얘기를 조금씩 집어넣으세요 거기다가. 맞아. 그래서 그런 사람 내가 있죠. 너무 솔직히 안 한다. 그 교수님들 다 이렇게 원리를 하는 건데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매번 수업마다. 개소리하는. 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 갑자기 전교조 얘기를 갑자기 꺼내세요. 전교조요? 고등학교인가요? 왜 몰라요. 전교조 나오지? 전교조 얘기를 하시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 수업을 안 들어서 몰라요. 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이제 수업을 또 잠깐 PPT 읽으시다 끝나세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잡담이나 좀 수업 관련된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싶어도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다른 얘기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고 자기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자기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 짜증.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외로운가 봐요. 그치. 누가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나 봐. 들어주면 자신감이 생기지. 맞아. 저희 학과도 그런 교수님이 있는데 3시간 수업을 하면은 1시간 자기 얘기하고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조별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3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는 딱 1시간이고 그러면 18주 동안 이제 18시간밖에 수업을 안 하는. 그럼 누나 22,000원씩 매일 날리신 겁니다. 그렇죠. 22,000원이야. 22,000원이야? 그거밖에 안 돼? 33,000원 아니야? 아까 3시간 중에 3시간이요? 1시간 수업했다는 아, 1시간 수업에서? 60만 원 중에 40만 원을 버리는. 시간당 역시 11,000원 공대생이라 셈이 빨라. 심지어 발표가 50%입니다. 시험 문제 전혀 안 내시고요. 안 내세요? 시험 문제 근데- 내는데 굉장히 쉽게 내가지고 시험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럼 50%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자기 채점은 10%만 거의 한 20%만 하고 30%는 아이들에게 맡기겠대요. 우리에게 되게 포장색이 이제 한다. 그니까. 그래서 이런 교수님들 강의에서 보면 존나 멋있어요. 그리고 발표형 자율 수업 이런 거 뭐 학생들에게 맡긴다 뭐 이렇게 자율권을 자율성을 주고 개소리.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강의 수업 믿지 마세요. 사실 나한테는 사실 이런 수업이 꿀인데 내가 듣기에는 꿀인데 이러고 있었어. 나는. 시험을 안 봐? 꿀인데? 그래서- 그건 맞는 말인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치. 학점은 잘 나와요? 학점 잘 줘? 학점 개망하죠. 이제- 개망. 네, 학점도 잘 안 주세요. 아, 그런 뭐야, 꿀수업 그럼? 아니야? 그건 뭐 꿀수업 아니야? 디마 주는 거 아니야? 뭐? 존나 싫어. 아, D- 주는 교수 다 비마가 제일 빡쳐. 비마? 비마. B-. 아,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없어. 우리는 우리는 플러스 좋아하더라. 아니면 제로인데 솔직히 말해서 D 주는 교수가 가끔 있거든요. 저희 D는 줄 필요가 없는데 D를 줘요. 그거 가끔 주는 거면 진짜 좋은 거야. 뭐 그치 레어한 거라서. 뭐, 아 여기 자주 레어한 줘? 거라서. 자주 줘? 디마까지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디마 하면은 다시 오지 말라는 거지. 다시 보기 싫다는 거지. B 마이너면 좀 더 커서 와라. 아니지. C 뿌리면 좀 더 커서 와라. B마면 다시는 보기 싫다. 이거지. B마 받아봤어요 저. F도 존재해요. 뭐 그렇죠. F도 아 근데 진짜죠. D 마이너스면은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D 마이너스면 다시 와야 되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딱히 좀 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이 C 뿔 좀 몰아줘도 되는데 D 마이너면은 너는 C와 D 중에서도 D 마이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넌 D 마이너 인간이었다 이거였어요. 무서워. 저는 제가 겪었던 무능한 교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를 뽑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학점을 개망한 수업을 하나 이제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무능과 더해서 이제 어이가 없는 교수였는데 이 교수는 수업을 안 해. 영어 교양이었거든요. 일단 원어민이셨어요. 이제 외국인이셨고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그 토픽으로 토론을 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완전 오프 토픽으로
그냥 전혀 관련 없는 주제로 영어 완전 그냥 원어민처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만 대화를 해. 아 그냥 수다 떨러 온 거네. 아 그래요? 나는 그냥 그곳에서 쩌리가 되어 그냥 완전 쭈구리 돼서 뭐지? 무슨 얘기하는 거지? 혼자서 이러고 있고. 토론 수업이었어요? 아니면은 어떤 아니 가르치는 그냥 과목이에요? 가르치는 아, 수업이었어요. 그래요? 시험도 보고. 아. 시험도 보고 그냥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냥 토론 거기 앞에서 수업이 토론을 해. 그래가지고 뭐지? 그냥 완전 주제는 무슨 건축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영어 잘하는 그 친구들이랑 채식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지? 난 채식주의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겠어. 뭐야 이런 토익 거 리스닝 훈련 시켜준 거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뭐지? 거의 무슨 훈련 받는 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중간 기말 다 조졌죠. 뭘 가르쳐줘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또 영어 잘하는 애들은 또 시험을 잘 봐요. 그렇죠. 영어 잘하는 애들 뭐 그래서 공부할 게 없지. 진짜 열심히 했지만 개썰렸어요. 그 재수강 해야 되나? 개망했어. 그건 몇 점 나왔나요? 그거요? 그거 10분 나왔어요. 비마? 아 10분. 비만 나왔으면 진짜 교수한테 쳤지. 근데 난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원래 수업 시간에 영화 틀어주는 교수 있잖아. 틀어줘요? 아 맞아. 가끔 있어. 나도 근데 있었어. 아 근데 우리 학교 나 지난주 금요일에 수업 듣는데 그 수업에서 제리 맥과이어를 틀어주는 거예요. 저 그 오. 영화 안 봤거든. 어. 좀 개꿀이긴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거야. 존나 무슨 있네. 저 근데 이거 무슨이야? 약간 저- 전공 저도. 관련이 있잖아요. 전공 관련 있죠. 굉장히 관련. 그러니까 우리 학과 오는 애들 중에 태반이 제리 맥과이에 속아서 와요. 에이전트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에이전트 이렇게 멋있는 거야? 나도 할래. 막 가슴이 들끓어서 오는데 와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뭐 우리 뭐 그래서 무능한 교수 이야기 좀 어. 나눠봤습니다. 세상에 무능한 교수 너무 많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이게 학생이 수업을 들어야 좋은 건지 안 들어야 좋은 건지 그치, 그쵸.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공부를 오지게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왔는데 대학교는 사실은 공부를 더 오지게 해야 되는 데인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목표였잖아. 고등학교 때는 요것만 하면은 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이게 근데 약간 우리들이 보면 이제 수업을 째면 좋아하고 교수님 수업 안 하시면 좋아하고 휴강 하시면 그치. 좋아하고 교수님 맞아. 잡담하시고 자습하거나 놀 수 있으면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태도라던가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거는 뭔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잘못된 인식이 심어져 왔기 때문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놀아도 돼.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연애도 술만 돼. 마시면 돼. 연애는 뭐 당연히 그러라 그러고 제가 제일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3년 동안 죽은 듯이 공부해라. 맞아.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럼 대학 가면은 존나 놀 수 있나 보다. 존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사실 그런데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그게 뭐든 다 할 수 있나 보다. 이랬는데 존나 뭔지도 모르겠어.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완전 그냥 대학에 빰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니까 그건 거죠.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손 들고 화장실 가는 거 허락받아야 됐던 애들한테 대학에 와서 그냥 갑자기 빵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애들이 그냥 놀러 다니고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 뭐지? 이러고 휴강 가면 좋아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 진짜 문제가. 솔직히 이거는 그렇다고 학생의 탓이라는 건 아니고 내가 그렇죠. 봤을 때 100% 사회의 탓이다. 100%. 우리는 잘못이 없다. 사회의 탓이다. 근데 또 사회 안에 개개인이 다 속하잖아요. 그렇죠. 응. 어쨌든 사회 탓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결론이 네. 안 나네요. 네네. 자, 저희가 사실 어제 되게 회의를 또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서 가장 불꽃 튀기게 사실 한번 싸웠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교수는 선생인가? 뭔 개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시대의 집단지성 위키피디아에 따르면은 교수는 이제 대학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교나 아니면 대학원 등에서 강의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냐 아니면은 연구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추를 싣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랑 아나키 씨랑 좀 싸웠었는데 네. 또 싸워봅시다. 네, 제 입장은 어땠냐면 교수는 선생이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교수는 교육자다. 왜 이름부터 교수잖아요. 그리고 선생 자격이 없는 교수는 교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교수는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뭔가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가 자기 얘기를 너무 TMI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뭔가 수업을 이제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 이런 게 담기는 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자기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생각 없이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거를 무의식 중에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돼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 수업, 그 강의실 안에서만 그 영향이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교수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잘려야겠죠. 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교수는 교사랑 다릅니다. 왜 다루느냐? 얘네들은 학문을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잘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문을 얘가 연락장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연구에다가 분명히 비중을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무능력한 교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능력한 교수는 그거잖아요. 강의력도 나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딱히 재미도 없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그 무능력한 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그 교수가 강의실에서는 완전 별로일지 몰라도 연구실에서는 개쩔지도 모르잖아요. 무능력한 교수인데 연구자일 경우에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교수라는 것은 그 직업 안에 사실은 가르치는 거랑 학문을 연구하는 게 동시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 저는 사실 제가 이따가 결론을 내릴 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지금 먼저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래서 연구하는 교수랑 가르치는 교수랑 좀 나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조금 더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말대로 무능력한 교수 다 잘려야 돼 이러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능력한 교수는 강의를 못하는 교수니까 이 교수가 잘렸어요. 근데 이 교수는 알고 보니까 연구 쪽에서는 개쩌는 사람이었어. 그럼 이 사람 어디 가서 연구하냐 이거예요. 어디 연구소 막 이런 데가 많지도 않잖아요. 사실 대학이 아니면은. 그러면 또 사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능력 있는 교수, 강의력만 개쩌는 사람을 찾을 거라면 우리 노량진 메가스터디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강단에 불러와서 모셔가지고 막 이기상 선생님, 막 이근갑 선생님 이런 사람이 가르쳐야죠. 아무튼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의를 잘하는 교수가 꼭 좋은 교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강의라는 측면도 교수가 가지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의력이 나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작정 무능력하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우리가 계산을 해봤지만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상당한 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뭔가 매매에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이만큼을 내놔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학교 시스템상에서 나에게 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학문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게 상당 부분 차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쨌든 돈을 이만큼 내고 그리고 또한 시간도 쓰죠.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한테 그만큼 돌아오는 게 전혀 없어. 반도 안 돼. 그랬을 때 학생들의 입장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말씀하셨듯이 내 돈은 어딨어? 무슨 일이야 이게? 나 여기 왜 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교수들한테 그 얘네들 그러면은 그 가르치는 거에 완전히 너네, 그러니까 사람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거고 성격상 가르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연구자 해야죠. 그러니까 연구자라는 직책이 그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들 사실 학문을 연구하는 거 분명히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인데, 사회에 필요한 일인데, 이거를 할 자리가 사실은 대부분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굳이 해결책을 내면 아까 말했듯이 분리를 해야 된다. 연구하는 교수랑 가르치는 교수랑 어느 정도 분리를 해야 된다. 저 이렇게 봐요. 만약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수업은, 그러니까 교수가 사람을,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얘네들이 연락짱이라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 1학년 과연? 그렇죠. 왜냐면 그쪽 학문에서는 짱이잖아요. 이상적인 생각해보자 이거 그냥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학생을 가르치도록 돼 있는 거죠. 얘네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똑해서 이 학문의 최고 권위자들이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근데 1, 2학년한테는 그렇게 고등 수준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뭐 대학원 수업을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가르치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교수, 소위 말하는 교사가 가르쳐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야매 씨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저는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약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랑 교사랑 기본적으로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사는 아예 가르치려고 애들을 그 돌보는 법부터 다루는 법부터 다 배우고, 그렇죠. 말하는 법, 판서 쓰는 법까지 다 배우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그냥 네가 학문적으로 유능하니까 연구해보라고 뽑고, 네가 이 시간 남는 시간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가르쳐라라고 서브로 저는 수업을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들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5대5 정도로 수업하고 연구를 병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해외 대학에서 좀 유명하신 저명하신 분들은 이제 그 8대2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의를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도 좀 많이 드시고 이제 은퇴할 때쯤 되신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저희가 착각하고 들어와서 실망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브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슬프네요. 이제 교수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그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브로 수업을 한다라는 것이 그 대학이라는 공간이 학생과 교수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정말 많이 공존하는 곳인데 수업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그 대학생이라는 그 인원이 모두 듣는 수업이 서브로 처리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수업을 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하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하죠. 저 사실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가치관을 형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렇다면은 교수는 사실 가르치는 법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맡겨도 되느냐? 전문적으로 교사들한테 맡겨야 되는 게 사실 옳은 거잖아요.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거기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그 교수를 그런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는 사실 본분이 어떻게 보면 연구에 많이 크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했으면 생각하시기 좋겠다는 때문에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의 본분이 연구 쪽에 좀 더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수는 딱히 그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 와도 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부터 주장하고 있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 왜 굳이 연구 잘하는 사람은 연구만 하고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굳이 한 사람이 두 가지 다 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가? 저는 근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연구의 내용을 바로 즉각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진 않겠지만 그 과정의 상황에서 이제 교수도 굉장히 변화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문적으로 발전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인간 자체로서 변화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문을 연구를 함께 하면서 학생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다라는 것이 뭔가 학문과 연구라는 것이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만약에 그 부분의 논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학부생들 있잖아요. 대학원생들 말고 학부생 강의를 하면서 얼만큼 교수들이 얻어가는 게 있겠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대학원생 정도면 모르겠어요. 교수들이 얻어가야 돼요? 지금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면서 저는 하는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수가 학생들에게 준다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한 건 좀 더 강했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분명히 이루어져야겠죠. 이게 굉장히 뭔가 뭐 어느 분야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 트렌드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가. 근데 이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그 현 세대 속에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문의 연구와 그리고 수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뭔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일단 교수의 니즈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를 원하는데 이제 돈이 부족해지니까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서 이제 연구는 이제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니즈가 충족된 거죠. 하지만 자신이 파는 상품에 대한 지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야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이제 자기가 대가로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수는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서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제 모든 마무리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양 씨 말은 그런 거죠. 그냥 어쨌든 간에 교수가 두 가지 다 연구랑 강의를 둘 다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연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하자면 이제 그 대가로서 학생들을 자신이 연구를 하기 위한 자신의 대가로서 학생들에게 최선의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야기를 돈을 받았으니까. 자, 그럼 밑도 끝도 없이 결론도 안 나는 추상적이기만 한 토론을 이제 간신히 마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느낍니다. 네, 저도요. 제가 말을 별로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가 좀 나와야 좀 듣는 맛도 나겠죠? 그러면은 그럼 어쩌라고를 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일단 저희가 수강 신청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수강 신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저는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교수들이 정말 대책 없는 강의 계획서를 내놓을 때도 있고 심지어 강의 계획서를 내놓지 않을 때도 있고 교수가 굉장히 뭐 무능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열려도 학생들이 잘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근데 반면에 굉장히 교수님이 좋고 정말 뭔가 합리적이시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걸 많이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업마다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계절학기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를 시작하고 그 강의를 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투영시킨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강 신청을 내가 넣고 싶은 게 이만큼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럼 수강 신청도 너무 촉박하지 않게 해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계절학기 때 하잖아요 수요조사. 근데 그거 되게 효과 있나요? 없죠? 없죠 사실. 글쎄요. 저는 계절학기를 아직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기는 솔직히 한데 사정은 교수님 사정에 따라서 그냥 바뀌는 게 맞아요. 현실이라. 학기를 맞아. 떠나신다고 하면은 뭐 그쵸. 이제 전공 수업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열리긴 하죠. 근데 이게 계절학기에서 하다가 본 학기로 넘어오면 상당히 그 과정에서 오류도 많이 생길 거고 그쵸. 바뀌어야 하는 것도 많을 테지만 충분히 저는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랑 학생이랑 그리고 교수랑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학교에 전화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대차게 까이긴 했는데 뭐 아무튼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네. 거의 뭐 끝도 없는 긍정주의 잘 들었습니다. 낙관주의 아나키시 이름이랑 뭐 뭐 다른데? 되겠지 뭐. 되겠지 뭐 잘 모르겠는데 될 수 될 있을 거라고 겁니다. 생각해요.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딴 거 아니, 다른 그게 해결책. 수요 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이제 작게는 7,000명, 많게는 3만 명인 학생들로서 하니까 그래요. 조금은 인정해요. 학교 측에서도 약간 불편한 점이 있고 귀찮은 점 있겠죠. 하지만 일말의 노력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제 전 학생은 못 하더라도 이제 전필 정말 중요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실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든지 그 정도의 해결책은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아키 씨가 가지고 온 인터뷰처럼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짓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기본 태도가 배제죠. 그렇죠. 안 돼.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강의실 문제는 솔직히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결이 맞아요. 가능하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굳이 그 건물에 예를 들어 사회대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그 사회대 없으면 인문대 가서 하면 안 돼요? 교수님 좀 걸으면 되지. 교수님도. 그럼 돼요. 다 같이 걸어가면 되지. 근데 교수님 걷기 싫은 것도 있나 봐요.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교수님 연구동 바로 옆에 강의실에서만 해. 맞아. 왜지? 교수님 뭐 무릎이 아프신가 보죠. 전동차를 사드리는 게 전동차를 그럼 그렇지 우리 전동 휠. 좋지 우리 2,800원 우리 1년에 한 학기에 400만 원씩 내는데 전동휠 하나 사줄 수 있지. 그럼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교수용 열차. 교수용 코끼리 열차 이런 거. 교수 지나갑니다. 교수 지나갑니다. 빵빵. 좋네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해결책은 아니고 지금 해결책으로 제시한 거 있잖아요. 교수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의 평가라는 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과에 사실 초임 강사 한 명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근데 강의력이 굉장히 구려요. 그 다음에 이분이 PPT를 맨날 가져오시는데 PPT에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고 그걸 다 읽으세요. 거의 강독해져.
그리고 막 이제 근데 제가 보는데 뭔가 PPT 구성이 좀 이상해요. 막 말이 좀 이상해. 말이 어디서 막 복붙한 것 같은 향기가 나가지고 제가 그 PPT를 가지고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처가 어디였냐 했더니 어디 다음 블로그에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긁어가지고 PPT를 만드신 거예요. 의견. 와 개웃겨.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제가 이 교수님 수업을 2번째 듣는 건데 그래도 지난 학기엔 양심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복붙을 하셨는데 이번에 논문이 아니라 그냥 블로그에서 그래요. 버렸네 양심을. 허핑턴 포스트에서 아 그거를 그냥 싹 긁어서 왔다니까. 와 이거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 학 과장님이랑 면담을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교수님 그 지금 최혜민 강사님 그분 사실 강의력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애들도 사실 수업 아무도 안 듣고 강의 PPT 자료도 다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온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면은 조치를 취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수님 말씀이 아 본인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너희가 강의 평가로 알아서 조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강의 평가를 조질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적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A뿔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분노가 사그라들었죠. 이것도 근데- 있어요.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2번째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지난 학기에도 비슷했어요. 그때도 저는 A뿔 봤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친구들이 많이 화가 난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 긁었어요. 거기에 이제 강의 평가에 안 좋은 평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이 멀쩡히 돌아오셔서 또 강의를 하시고 심지어 강의가 저번에 논문이었는데 이제 블로그가 됐다니까요. 와우. 다음 학기에 또 개설하면은 이번엔 뭘 할지 몰라 진짜. 그러네 그런 페이스북. 지식인 지식인 내공 저 내공백 주고 올려가지고 내공냠냠 어디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간에 강의 평가가 솔직히 도움이 되냐 이거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의 평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과회장이 말씀드려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잘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물론 강사셨죠. 근데 이제 오히려 강의 평가 이제는 학과장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한편으로 강의평가. 굉장히 놀랍네요. 강의 평가가 없는 시절에 학교를 다니셨다는 것이 놀랍고 아직도 다니신다는 것이 놀랍지만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 강의 평가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의 평가 그러니까 강의 평가가 실효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된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랑 시스템 전체가 학생을 안 믿는 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교수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일부러 막 너무 대충 한다고. 그 학생들이 실제로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학생들의 평가를 믿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들끼리는 아니야 니네들이 뭘 한다고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평가를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만약에 좀 더 학생들도 제대로 할 필요는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날리는 애들도 많긴 한데 그치. 그 뭐 보통 이렇게 찍어놓는 맞아 사람 3번 많은데 쭉 엘리베이터 쭉 내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성 있는 평가도 분명 들어가 있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좀 알아주셔야 교수님들도 바뀌고 학생들도 좀 바뀌어야 그게 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구구절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만 하면 아무 말도 안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모두가 바뀌어야 하는 게 맞죠? 뭐 학생도 적극적이어야 하고 교수도 그리고 학교 자체도 뭐 적극적으로 그거를 보고 참여하는 게 맞는 거죠. 맞아 진짜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학생의 노력보다는 솔직히 학교 쪽의 노력이 더 그렇죠.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슬슬 결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수강 신청 굉장히 부조리하잖아요. 우리 여태 이야기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각자 그러면 나름의 재연이라고 할까? 학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마디씩 하고 좀 넘어갈까요? 희망사항 정도만. 희망사항 좋다. 희망사항. 희망사항. 사실 뭐 난 희망사항까지 아니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한량 씨 먼저 해봐요. 일단 학교는 도로공사 그만해야 되고요. 그렇죠. 도로공사. 그치 이거 그 교통부도 돈으로, 아니고. 그 돈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컴퓨터를 제공을 해주고 이제 많은 강의실을 배치를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수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도로공사니까 갑자기 드는데 우리 학교는 언덕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도로공사 얘네처럼 계속 할 거면은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으면 좋겠어. 오 진짜 좀 근데 개소리다. 개소리지. 나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학교가 조금 넓거든요. 그래서 저 지하철역에서부터 저 수업 듣는 데까지 가는데 1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좀 코끼리 열차를 좀 운행해줬으면 어떨까. 근데 이게 좀 모노레일. 개소리를 해서 이렇긴 한데 이게 진짜 좀 필요하긴 해요. 너무 멀어. 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힘들어. 왜냐면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뭐 다리가 불편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더 그쵸, 훨씬 그쵸, 힘드니까 그게 정말 필요하죠.
필요하죠. 코끼리 열차가 필요하다. 그렇죠. 코끼리 열차 필요한 걸로. 자, 그럼 아키 씨는 희망사항. 아키 씨의 희망사항. 네, 저의 희망사항은 일단 제가 오늘 뭐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말해봐야 저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곤조곤 욕을 아주 네. 그냥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역시 아나키. 뭐 일단 무정부주의로 갈까요? 그러면 그렇죠. 학교도 죄다 이렇게 싹 다 갈아엎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제가 하는 거죠. 내가 학교 체제 네가 만들고 하겠다고요? 제가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거예요. 아나키 총장. 아나키 그럼요. 총장. 얼마나 보수인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총장도 하고 제가 싹 다 갈아엎고 권력욕이 좀 있으시죠?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름이랑 다른데 전혀 다른데. 어떻게 직접 총장을 뽑아서 올려놔봐야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이럴 바에 내가 하겠다. 독재를 원하는 아나키스트? 독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포장해서 얘기해볼까요? 학생의 참여 주체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럼 뭘 바꿀 거예요? 하면 저요? 수강 싹다 신청 바꿔야죠. 싹 다 바꿀 거예요? 전부 예를 들면 하나만 공약 하나. 공략 하나? 공략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 공략. 싹 다 일단 계단을 없앤다? 그러면 뭘로? 언덕이요? 코끼리 열차. 여기서 코끼리 열차 다시 나오나요? 코끼리 네, 열차. 채택하겠습니다. 아, 네. 에스컬레이터도 괜찮아요. 채택합니다. 네. 사업할 때 우리 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네, 사업해 주시면 좋네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싹 다 갈아엎으셔야겠네요. 본인 총장? 총장? 가능? 네. 같이 하는 걸로. 같이 합시다. 모든 등록금이 코끼리 열차로 등록금, 들어가는. 아니 등록금 솔직히 내가 낸 등록금만 해도 코끼리 열차 한 7대는 사 2,700만 원 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결론은 내가 총장 하겠다. 네, 그겁니다. 우리 아나키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 제가 학번이 1, 2학번인데 12년도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매년 수강 신청에 대한 불만을 들어왔어요. 다들 막 수강 신청 굳이 같아 막 이런 이야기 맨날 듣고 막 어디다 찌른다 이거 막 건의한다 뭐 한다 막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근데 지금 18년이잖아요. 2018년인데 2018년이죠? 2018년인데 바뀐 게 18조도 없죠. 그렇죠. 진짜.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수강 신청 사이트 정도는 좀 나아졌어요. 빨라졌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 정도 말고는 사실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좀 본질적인 문제, 듣고 싶은 수업 못 듣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학교랑 비교했을 때도 달라진 게 손이랑 발 그거 차이다. 딱 그쵸?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그냥 이제 클릭으로 하는 거지. 이런 것들 진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학교가 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 문제라는 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애들 불편한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네. 저는 곧 졸업을 하기 때문에 안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과연 그는 졸업할 수 있을 것인가? 졸업은 중요하네. 합니다. 졸업은 그렇죠. 합니다. 저는. 졸업은 하지만 언제 할 것인가? 과연 2018년에서 끝낼 수 있는가? 2020년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 같이 졸업하는 동기가 없어. 네, 혼자 해야 돼, 혼자. To be continued. 혹시 20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와우. 20학번이요. 와 진짜 듣도 보도 못했다. 진짜 화석이다. 안모나이트야. 아무나이트도 잘 살아있어. 나 움직이고 지방령. 있잖아요. 거의 지방령이죠 진짜. 그렇죠. 그럼요. 힘들어요. 학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려야지. 냄새만 맡아도 오늘 뭐 나오는지 알 수 있어. 이제 나는 뜰 때가 아니에요. 됐으니 업체 상관없다. 바뀌었어요. 업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본질은 같다. 학식 얘기도 할 걸 오늘. 근데 학식도 문제가 많다. 맨날 돈가스만 먹게 되는 그런 거. 맞아. 돈가스 김치찌개. 돈가스 아니면 라면. 우린 라면. 라면 나쁘지 않긴 하지 근데 라면. 예. 그래서 결론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세요. 결론 나는 상관없다. 저는 그러면은 상관없는 형을 좀 제치고 저는 좀 현실적인 3가지 답변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교수의 일이 너무 편하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를 조져라. 그렇죠. 교수를 개갈궈야 돼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교수 일이 너무 개꿀이다 보니까 개꿀하고 교수 딱 수업 들어가가지고 수업 개꿀하고 대충 수업하고 그리고 연구도 개꿀하고 그냥 대충 논문 몇 편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고요. 교수는 꿀쟁이다. 교수. 곰돌이 푸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가요? 와 진짜. 그래서 그 교수들의 직업의 난이도들을 완전 택배 상하차 수준으로 바꿔가지고 개빡세게 만들어 소명 의식과 사명 의식이 아주 충만한 교수님들만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저는 교수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뭐요? 어떻게 그 택배 상하차만큼 교수님들 힘들게 할 건데 아침마다 푸시업 100개씩 시킬 거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죠. 아니요, 정신적으로. 수업을 존나게 많이 시켜야죠. 수업을 아침 9시부터 그리고 수업할 때마다 뒤에다가 그 평가하는 사람들 쫙 깔아놓고 평가원들 깔아놓고 평가도 쫙 깔아놓고 학생들 평가 완전 일일이 하나씩 다 반영하고
매수업마다 분석 다 해놓고 그래야 되겠죠. 그 정도로 빡세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빡세게 해야 제가 보기엔 교수는 소명 있는 직업이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편한 직업이라는 약간 고정관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편해서라는 이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문을 좋아해서 막 이런 그렇죠. 게 아니고. 학문 연구하고 싶어서 교수하고 싶어서 사람 없고요. 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교수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극단적입니다 이것도. 약간 네. 자기소개서 같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데요? 학생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네, 학생의 마인드가 싹 바뀌어야 우리가 썩었답니다. 언행 네. 브리치 오지네요. 본인이나 고치시죠. 네, 그러니까 대학을 학위장사하는 곳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면 아주 마음 편하게 그렇게? 뭔 소리야 이거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아 왜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학위장사야? 아니죠. 학위장사 400만 원 내고 아 나 그냥 수업 대충 듣고 아 다 수강해서 대학 이수했다 졸업 나는 졸업하고 어떤 취업? 대학교 그 수강 그 뭐지 학위 받았다 딱 그걸로 끝내서 그러고 취업?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거예요? 공대생들이 취업이 잘 되긴 해요. 쟤네과가 좀 좋아요. 지금 지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 본인 좋으냐? 문과생들은 문돌이들은 취업이 안 돼요. 야, 본인은 그러면은 이제 뭐 괜찮다라고 하시고. 본인은 괜찮으니까 그래, 뭐. 니들은 마인드셋 노예들은 마인드셋을 바꿔라. 나는 개쩌는 공대생이니까 아, 예. 쉽게 아니요, 쉽게 아니요. 취업해서 문송합니다. 가겠다. 문송해요. 문송합니다. 공대생도 나는. 공부 못하면 저처럼 공부 못하면 취업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있어요? 그니까. 아니요 저 자신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들어봅시다. 세 번째. 마지막은 제가 보기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해결책 뭔데? 사이버 강의. 그치. 오. 사이버 대학이 오. 답이다. 사이버 대학이 나도 답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도 사이버 대학을 존나 경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이버 대학. 이거 사이버 대학 들어날라나?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겠죠? 대학 많이 하니까 지금. 그럼요. 사이버 대학 하면 수강 신청 걱정 없고 강의실 걱정 없고 그쵸, 강의 그쵸. 평가 안 해도 되고 듣고 싶은 거 다 들을 듣고 수 싶은 있어. 거다 들어도 되고 학위 따고. 짱이야 짱. 하기만 따고 시험만 조금 귀찮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사이버 강의 안 하느냐? 아니 그거 노래 있잖아. 그 광고 중에 서울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아이, 맞아요, 있어요. 자 사이버 대학이 답이다. 답이죠 당연히. 그럼 그래요, 뭐. 완벽합니다. 네. 우리 극단주의자 음. 혼모노 씨.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의 얘기 잘 들어봤고요. 네. 네. 처음부터 니코니코니. 끝까지 계속 그러시네. 네. 사이버 강이랑 니코니코니랑 또 좀 연결되지 않나요? 아 디지털 세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와우. 디지털에서 찾은 제2의 자아. 제2의 자. 야 오케이. 역시 모든 정답을 디지털 세계에서 찾는다. 그렇다. 하지만 뭐 근데 어쨌든 간 사이버 대학 그쵸 다 좋죠. 네, 뭐. 나 사이버 대학 좋아. 뭐 한양 씨 아까 했구나. 아,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네. 마무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한 2시간 정도 했나요? 2시간 정도 넘었죠. 2시간 또 넘었죠. 우리 굉장히 고된 여정을 왔습니다. 네. 고된 여정에 비해 나온 결과물이 그냥 실속이 없을 것 닥치세요. 같아. 없는 것 닥치세요, 같은데. 닥치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 막 회의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했거든요.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나서 남는 건 치킨 먹은 거. 남는 거 나 못 맛집, 먹었어. 맛집 찾았어. 저 우리. 비정규직이라고 안 먹여줬어요. 우리 비정규직이라 약간 비정규직이랑 같이 회식 안 하고 이랬거든요. 와, 오늘 하러 갑니다. 오늘 또 치킨 먹으러 가니까 우리 빨리 뒤풀이 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자 이제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진짜 소감 한 마디씩 하고 갑시다. 아, 끝났으니까 뭐 느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뭐 재밌었다 아니면 재미없었다 이런 얘기. 아주 이빠른 소리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욕한 많은 교수님들이 있지만 좋은 교수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딱 2분 만나봤습니다. 네. 좋네요. 어쩌라고? 그렇다고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때리지 뭐야 마요. 이거 너무 시니컬해. 때리지 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소감? 한량 씨, 아나키 씨. 저는 그냥 자꾸 그냥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내가 해야겠다. 아 총장을 해야겠다. 네. 아, 제가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저는 그냥 그렇게 끝낼게요. 좋네요. 한량 씨. 저는 약간 생각보다 제 자유가 너무 침범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돌아보는. 저도 한마디 하면은 뭐 그냥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재밌었어요. 솔직히 수강 신청 불만이 있긴 있었는데 그냥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좀 각 잡고 막 회의도 하고 팟캐스트 녹음하려고 녹음 막 노력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어쨌든 간에 취업 꼭 성공하겠습니다. 졸업도 네. 꼭 할 거고요. 다시 돌아오지 마시고요, 대학으로. 정시에 졸업할 수 수강 있길. 신청할 일 없도록.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오늘 이번 주 실존주의 바람 첫 번째 특집 수강 신청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아니지 다음 달에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겠네요. You could be kingpin of a Colombian drug cartel for all I know. Not out there selling drugs. How do I know that? Little man, have you got a bigger plan? Do you flow like the river, take a load like the dam? Have you chosen your puzzle, picked apart the pieces, said the right words, dotted I's in your thesis? These days I'm seeking sights through two creases, smile shining back in the light when I'm beaming. Where's that light I've been needing? I'll fight just to spite any bleeding, stand up to hairs that might be receding. I like the easy life and the city vibes, nitty gritty shitty times, the urban code we poets living by. Hit the spliff, rip the pipes and Nando sauce and chicken.